최근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러 우리 군의 첨단 무기 개발이 잇따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텔스 기술은 미국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는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춘 스텔스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 면적 아시즈 측정 시험을 실시하였고, 스텔스 성능이 실제로 구현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꼬리 날개가 없는 형상을 지닌 축소 모형을 제작, 비행 시험을 실시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함으로써의 스텔스 무인 항공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에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핵심 기술 연구를 진행해 관련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세계 각국은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낮추고자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무인 정찰기 전투기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기 꼬리 날개가 없는 무인기 기술이 주목을 받는 추세인데요. 에드도 레이더 반사 면적과 적외선 방출 수준을 낮춘 스텔스 무인 전투기 UTAV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고도 10km 상공에서 3시간을 비행할 수 있고 적에게 탐지될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스텔스 비행체 기술 개발 선도를 목표로 관련 기술의 고도화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E KF-21 보라매의 스텔스 페인트 입혀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스텔스 도료 개발이 완료됐고 성능이 입증돼 KF-21 양산 전이를 적용해보겠다는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E 한 민간업체에 위탁 연구 영역을 맡긴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도료 AM 페인트가 지난해 개발이 완료됐고 이어진 평가에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미 스텔스 도료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부터 4년간 2200여회의 비행시험에 들어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도료를 CJ기에 입혀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동체 표면에 바르는 스텔스 도료는 내부 무장창과 적외선 방출 억제 엔진과 더불어 스텔스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당초 당국이 도료 국내 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해외 도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국에선 이 국내 개발 도료가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피탐율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텔스기인 F-35A는 레이더가 방출한 전자기장이 물체를 만나 다시 돌아오는 값인 레이더 단면적 크로스 레이더 크로스 섹션 제로에 0.001MP, F-22 랩처는 0.0001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레이더의 이들 전투기는 골프공 수준으로 포착된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소식통은 F-35A 등 5m대 전투기에는 못 미치지만 피탐률이 KF-16 등 기존 공군 전투기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며 KF-21 외 도료 기술을 기존 전투기에 적용한다면 공급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 전자파를 흡수하는 탄소 나노튜브가 함유된 특수 도료를 쓰는데요. 그러나 기동 중 도료가 벗겨져 지속적인 재도색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 나노튜브는 스스로 뭉치는 성질이 강해 분산 처리가 필수인데요. 따라서 스텔스 도색은 상당한 기술력과 유지 비용이 따릅니다. 그런데 국내 한 기업이 온 성분을 활용하여 스텔스 도료를 개발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옷은 온나무 수액으로 엉는 천연 수지입니다. 굳으면 단단하고 불과물에 강하며 썩지 않습니다. 또한 이 옷은 전자파 차폐 성능이 매우 우수함되어 이 옷을 탄소 나노튜브와 혼합해 스텔스 도료로 사용하면 반영구적인 성능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18년째 옷을 연구해온 쓰이도록 응용 연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옷이 탄소 나노튜브와 잘 섞이는 구조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출원한 전자파 차폐용 57 도료 조성물 및 이해 제조 방법 특허를 통해 572 전자파 차폐 도료로서 우수한 재료임을 입증했는데요. 초경량 고강도의 전자파 차폐 성질까지 갖춘 옷은 스텔스기와 무인 자동차, EMP 잡개막 등 산업과 군사용 코팅제로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국산 스텔스 페인트가 상용화됩니다.
스텔스 페인트는 레이더 파장을 흡수, 탐지 신호를 차단 또는 축소해주는 소재인데요. 국방용으로 활용하면 전장에서 적이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내 기업 ETL은 이미 14년 전인 2007년에 액체 상태의 스텔스 페인트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이후 2010년 국방기술품질원 시험에서 전자파 흡수 능력과 페인트 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2013년에는 해군 함정 무기 체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테스트 결과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직 마이크로 양경철 대표는 소수 군사 강국만 보유하고 있는 첨단 방산 기술인 스텔스 페인트를 국내 중소기업이 10여 년 전에 개발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웠다면서 국산 스텔스 페인트에 상용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는 사명감에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종민 키스트 물질구조제오 센터장은 고려대학교 쿠키스트 융합대학원 김명기 교수, 미국 드렉셀 대학교 유리 고고치 교수 연구팀과 함께 기존 전자파차 폐재의 한계를 극복한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NH 이언스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신소재 TI3C는 전자파 흡수 특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구조의 맥신입니다. 이 소재는 실용화될 경우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 등이 없이 단순히 페인트 칠이나 코팅만으로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연에 없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원자 단위로 설계해서 만든 일종의 메타 물질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금속 티타늄과 탄소시, 질소인을 나노미터의 램, 두께의 마이크로미터 램, 크기를 가지는 2차원 평판 구조로 합성한 후 열 처리를 통해 전자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데다 종이처럼 얇게, 심지어 머리카락의 50만 분의 1 두께로 얇게 가공했습니다. 따라서 잉크나 페인트처럼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번 적층의 두께 및 투과도 표면 저항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필름을 55나노미터 두께로 적중하면 99% 이상 전자파 차단이 가능한데요.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입니다. 즉,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를 KF21에 적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스텔스 기술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지만 현재 다양한 스텔스 관련 기술들이 국내 개발이 되면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성능이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스텔스기와 같이 탐지될 확률이 적은 저피타망제 저피타망체를 포착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이 국내 개발됐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창유라면 이를 탐지하는 레이더 기술은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저피타망체 탐지용 고출력 고감도 표적 탐지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피타망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 감도를 높여 잡음 속에 섞여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에드는 이를 위해 디지털 레이더 체계의 설계 기술과 고출력 고감도, 하드웨어 기술, 잡음 속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드의 저피타망제 탐지 기술은 한반도 주변국의 전투기를 감찰하는 광역 감시 레이더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는 한편, 지능형 레이더 신호 처리 기술 및 극초음속 표적을 추적하는 미래형 레이더 연구 개발의 기반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에드는 이번에 개발한 레이더 기술은 작년에 종료된 국방 핵심 기술 개발 과제의 성과 중 하나라며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돼 해외 의존 없이 성능 개량이 용이하고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 미래형 레이더의 연구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연도 1조 2,32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운영되는 정책이 단 한 개도 없는데요. 심지어 내년에는 14.5% 1,790억 원을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들 송년 파티로 1,000만 원을 써버리고 성매매 여성 자립금으로 120억을 뿌리고 여성부 장관 화분 구입으로 1,570만 원을 지출하고 섭다운제 도입으로 게임 사업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또한 한국 남자들은 전부 다 잠재적 가해자라고 하며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그 예산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 국방과학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